안녕하십니까?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임술 월조에 대한 설명을 겸해서 사주 하나를 예시해 가지고 여명의 사주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여명. 많은 분들이 사주를 공부를 하고 역학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공부해 가지고 사주를 볼 때 사주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주가 보이질 않는다 이거예요. 이 사주를 감명함에 있어서는 사주의 그 특징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요소 연월일시에 나타난 천간과 지지의 여러 가지 그 오행의 특성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뭐냐, 음양의 조화를 봅니다. 음양의 조화. 이 사주는 음양입니다. 음양. 연의 음이고 월의 양이고 일의 음이고 시의 양이 와 있습니다. 음양. 그 다음에 사주에는 그 사람의 그 오행적으로 신강사주냐 신약사주냐, 이 사주는 신약사주가 됩니다. 신약사주. 월에서 일에서 월지와 생각할 때 화생토여 상관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신약사주가 되는 겁니다. 오행은 무슨 날이냐? 불의 날입니다. 항상 일간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일간이 뭐냐? 연월일시 조상 부모 나가 바로 누구냐? 정화입니다. 그러니까 정화라고 하는 특성을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정화는 뭡니까? 양기예요. 양기. 음이지만은 양기의 소극적인 의미다 얘기예요. 화를 의미합니다. 화는 뭡니까? 활동성이 강한 거예요. 비록 음이지만은 양기에 속하는, 여름에 속하는 화가 됩니다. 이거 얼마나 활동성이 강합니까? 활동성이 강하다는 건 뭐냐? 좀 더 개방적이고 진취적이고 낙천적이고 적극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화라고 하는 그 활동성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상황이 어떠냐, 어떤 오행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 보면 이 계수, 임수, 경입니다. 우리 몸에는 좌뇌라고 하는 정신뇌가 있습니다. 정신뇌. 우뇌라고 하는 육감의 뇌가 있어요. 정신의 뇌는 목화입니다. 목화가 있으면 정신의 뇌가 발달되어 있어요. 목화가 많은 사람은 신경이 예민하고 정신세계의 기능의 좌뇌가 발달되어 있고, 금수가 많은 사람 우뇌가 발달되어 있어. 우뇌. 그래서 좌뇌냐 우뇌냐, 그래서 육감적이냐 정신적이냐, 이게 운명의 마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요.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오판을 하면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선택을 잘하게 되면 운세에 좋은 전환점이 돼서 기회를 포착하는 겁니다. 그 모든 선택은 뭐냐? 내 마음이에요. 마음 세계. 그게 정신 세계냐 육감의 세계냐 이거 봅니다. 그 정화는 정신 세계지만은 음의 요소가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육감적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게. 그게 음기 쪽으로 간다 이것입니다. 음기는 뭡니까? 실속, 계산, 타산, 소극적, 치밀, 꼼꼼한 겁니다. 그거예요. 그것이 정화라고 하는 불 하나가 버티기가 힘든 겁니다. 이 사주 자체는. 그래서 정이 뭡니까? 요 옆에 보면 정임합이 돼 있어요. 그럼 육감적인데도 정임합이 돼 있다. 이런 음란지합입니다. 그럼 생리적으로 몸에 대한 여러 가지 신체적, 육체적, 생리적, 성적인 욕구가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거예요. 식신이 많으면 능력을 발휘해서 돈을 버는 거,
제가 있으면 안정감 속에서 관리 경영을 하고 평안을 유지하는 거. 관이라는 게 있으면 뭐니까 명예와 조직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인격과 수양을 하는 그런 관성. 인수는 뭡니까? 교양과 학식에 중요한 것을 알고 그런 자기가 수업하는 공부하는 학문의 소양이 있는 거고, 이게 전부 자기 육신에 따라서 그 성향의 마음이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요소를 알면 되는 거예요. 여기 뭡니까? 정의만 음란지압이에요. 음란지압이라는 건 뭡니까? 그만큼 생리적 욕구가 강하다 그랬어요. 그 욕구가 강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행동 방향이 그런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또 재가 있습니다. 화급금. 돈이 재가 되는 겁니다. 돈. 근데 돈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안정감, 평안. 불안정한 걸 싫어하는 거예요. 안정을 원하려면 첫째 뭡니까? 돈 아니에요. 재물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겁니다. 거다가 육신에 관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관사는 혼잡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남자에 대한 개방적이다 이거예요. 남편 위에 다른 남자도 사귈 수 있는 마인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변 환경이 어떠냐? 그런 마음이. 요 관이라고 하는 걸 금생수 해줍니다. 이거 초년 아니에요. 남자 아닙니까? 초년부터 남자가 생을 받잖아요. 남자에 대해 교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초년부터. 그 다음에 임술백호입니다. 중년에 와가지고는 개강백호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남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중년에. 그래서 관성백호가 되는 겁니다. 관성백호가 돼. 수국화. 관성백호는 뭡니까? 조직폭력배, 지도자, 경영자, 두목, 두령격, 활동적인 거, 이런 아주 그 두령격을 의미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벌써 태어난 달에 그런 에너지의 기운을 받고 이 여자는 태어난 겁니다. 활동성과 두령격과 거침이 없어요. 그냥 개방적이고 활동적이고 어려운 난간도 돌파하려고 하는 게 강하고, 그런 반면에 어떤 남자를 좋아하느냐? 그런 남자를 또 좋아하는 거예요. 조직폭력배 두령격 같은 사람, 지도자형, 활동성, 리더십이 있는 그런 남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거물급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임술 같은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를 좋아하니까 그런 남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곳에 기가 가는 겁니다. 기가 가는 거예요. 기가 바로 뭐냐?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가 맞는 겁니다. 바로 기가 신이에요. 신이 뭐냐? 귀신이고 신통력이 있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육체, 잔해, 운해. 잔해는 목화가 와 있습니다. 목화. 운해는 금수가 와 있어요. 중앙에 토가 와 있어요. 그 토라고 하는 건 자나 운으로 치우치질 않아요. 그 목화라고 하는 정신과 금수라고 하는 육감과 그 성향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분석하는 거고, 지지에 따라서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사가 뭡니까? 간여지동 아니에요. 간여지동은 뭡니까? 불이 내 밑에 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독점력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배타적이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여지동은 남녀간의 부부생활에 의처증, 의부증이 많고 자기 주장이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원만한 부부생활, 인간관계가 부족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교적 성격을 가지고 처세술을 가지고 직장이나 조직생활을 하기 어려운 팔자를 타고난 거예요. 관이 벌써 두 개 있다는 건 자기 관리와 자기 중심과 자기 수양이 인격 도회가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관사에 하나 있을 경우에 반듯한 거고, 둘이 있으면 기가 벌써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런 특성을 분석하면 사주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유라고 하는 특징이 뭡니까? 태어난 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12신살이나 삼재는 뭘 중심으로 해서 봅니까? 연지를 중심으로 해서 봅니다. 삼재나 12신살은. 연이라고 하는 건 요거 태어난 연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주 전체를 지배하는 귀신이 붙었어요, 이게요. 띠 하나의 특성을 잘 아셔야 돼요. 유는 뭡니까? 8월 아닙니까? 8월은 열매 아닙니까? 실속 위주예요. 절대 실속 없는 짓을 안 해요. 무슨 행동을 하든지 대가를 반드시 원하는 타산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가 밝고 따지기를 좋아해요. 따지기를 좋아한다는 건 뭡니까? 불평하는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성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요 닭띠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 백호가 있습니다. 거기다 간여지동입니다. 그 다음에 재성이 천간에서 금생수 돈이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팔자의 특성을 살핀 다음에 사주를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사술의 원진이 있어요. 이건 부모군과 원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립해서 산다고 보는 거예요. 부모의 덕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음가짐이.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봤을 때 이기적이요, 계산적이요, 타산적이요, 투쟁적이요, 독점적이요, 자기중심적이요, 이런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그래서 사주 자체를 봤을 때 이 사주는 우에는 관살 혼잡에 재성이 투출되어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주를 풀 때 천간에 관성이 두 개가 있으면 양이라고 하는 건 천간을 보니까 소문난 거 아닙니까? 소문난 거 같지 양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게 소문난 남자가 둘이니까 두 번씩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씩 간다 하는 얘기는 뭐냐? 꼭 두 번을 간다는 것보다도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 이런 것이에요. 왜 그러냐? 본인이 남자 관계에 대해서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든다면 사주가 식상관이 이렇게 혼잡이 돼 있는 사람은 남자를 선호하는 기준이 까다로워요. 자기 안경, 자기 기준에 맞는 남자가 정자 좋고 물 좋은 그런 남자를 선호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귀다가 그런 남자가 아닌 걸 하나하나 알게 되면 밀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관계가 평생 고독하고 외롭게 살다 가는 겁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상관이 있는 사람이 돈이 많거든요. 돈이 많은 여자들, 여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돈은 있고 평만감은 있고 남자 선택 기준은 까다롭고 그렇게 외롭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롭게 살다 가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성적 욕구를 발산하지 아니하면 몸 안에 있는 열이 발산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중복되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치매가 오게 되는 겁니다. 치매가 와요. 그래서 이 사주를 놓고 볼 때는 남성과의 욕구가 강하고 남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우선순위를 갖고 살다 보니까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그런 남자 관계를 복잡하더라도 남자를 통해서 이용해서 남자의 도움을 받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먹고 살려고 하는 의식 구조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 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유술, 화급금, 재성이 반골 이뤘어요. 그럼 벌써 큰 부자입니다. 큰 부자가 어디 와 있습니까? 초년 중년에 와 있잖아요. 그럼 청년 중년에 뭡니까? 개방적인 그런 태도로 남자 관계에서 남자의 도움을 받아서 돈을 모은다 이렇게 보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요종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룸사랑이라고 합니다만 요종의 룸사랑의 마담이 나이가 평균 몇 살이었느냐? 평균 나이가 20대 전후입니다. 젊은 나이에 20대 전후에 마담을 하는 거예요. 주인. 요종을 운영하는 거예요. 20대 나이에 돈을 어디서 벌어서 요정을 운영합니까? 그건 다름 아닌 돈 많은 큰 회장의 애인이 돼가지고 애첩이 돼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요정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벌써 이 사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벌써 두령격으로 요정을 운영할 수 있는
룸사롱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요. 그럼 우리가 사주를 대운에서 분석을 해봅시다.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운에서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느냐 이거예요. 이게 5살서부터 14살까지 수가 들어왔습니다. 개해. 그 수가 많은 데다 또 수가 들어왔어요. 초년에 얼마나 운이 나쁩니까? 조실부모의 학업 중단에 경제적 쪼들리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아하 돈이 중요한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돈을 중요하다는 걸. 그래가지고요 15살서부터 목이 들어옵니다. 정신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인드가 바뀝니다. 뭔가 자기 자신이 교양을 터득하는 겁니다. 교양. 그래서 능력을 기워요. 교양 학習 감목이 인수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그 나름대로 배운 지식에서 남자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거 도화살이 들어오잖아요. 관성도가 들어와요. 그게 벌써 15세부터 24세까지 돈 많은 임술에 대한 균형적에 해당하는 회장을 만난다고 봐야 돼요. 재물이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그때. 네. 그래도 여기 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양이 쌓아지죠. 축이 돼가지고 축수는 사명살이 들어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 돈이 들어와가지고 후원제를 받아서 무슨 사업을 하고 요정을 운영하다가 사명살이 들어와서 그 건달한테 만나가지고 돈을 뺏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조직폭력배 걸려 들어가지고 뭔가 요정을 겨냥하다 경쟁업체하고 시비가 생기고 겁탈을 당하는 요소가 나타난다고 봐야 돼요. 이때가. 그래서 인생의 큰 고비를 넘어가고 이때 삼재를 또 겪는다고 봐야 돼요. 겹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오각성에서 자기를 변신해요. 그래가지고 수국하는 뭡니까? 비겁 아닙니까? 새로운 또 협조자를 만나요. 그래서 새로운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비겁이니까. 그래가지고 인이 뭡니까? 이 사주에 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 교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호수나 유술이 금수가 많으니까 목화가 용신 아닙니까? 이때 대발하는 겁니다. 대발. 큰 돈을 버는 거예요. 큰 돈을 벌어가지고 정묘 도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유흥업을. 그래서 큰 돈을 벌어서 이때부터 안정적으로 나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진대원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화생토 돈이 큰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자진 수국이 돼서 수국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남자운이 또 들어오잖아요. 근데 말년에 들어와서는 남자한테 뭡니까? 내가 번 돈을 남자한테 쓰면서 그때는 자기가 엔조이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 육감적이면서도 육감을 무기로 해가지고 돈을 벌면서 사회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남자 관계를 도움을 받고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자기 나름대로 독불장군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주의 여명의 팔자이며 늑팔자는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재미 보면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주를 봤을 때 무슨 사주에 오행이 많으냐 이거예요. 금수가 많지 않습니까? 수가 금수에, 금생수에 수에, 또 경자에, 화라고 하는 건 요거 아닙니까? 요건 토고. 그 금수가 병 아닙니까? 금수가 병이니까 뭐가 들어오면 좋습니까? 목화가 용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35세부터 목화대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초년에 파란만장한 인생에서 좋았다가 고비 넘기고 그래가지고 다시 재기해가지고 살아가는 운생의 행로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또 인간관계는 뭡니까? 원질살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서로 감사함을 모르는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그렇게 원만하고 주변으로부터 인덕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술이 있으니까 뭡니까? 정신세계 이게 묘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화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마인드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절이나 열심히 다닌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육감의 내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 정신적 고갈증이에요. 정신적 고갈증이 있는 사람은 종교나 신앙에 관심을 많이 갖게 돼 있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여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생토가 뭐니까 자식이 아닙니까? 자식이 월지에 있잖아요. 그 똑똑한 남자를 아들, 딸을 두는 거예요. 남편 복은 없고 그래서 자식을 뒷바라지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유흥업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업 같은 걸 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운수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사주를 볼 때는 천간을 잘 읽어야 되고, 사주의 특성, 닭띠의 특성, 띠의 특성, 그리고 월지에 있어서의 환경, 임술백호, 활동적이고 반항적이고, 그리고 두령격으로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향상심이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가 부족하냐 이거예요. 목이 없지 않습니까? 목이라는 게 뭡니까? 동정심이에요. 동정심, 의욕. 남에게 동정하는 애정을 베푸는 그 동정심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 팔자에 대한 재유에 대한 임술, 정사, 경자에 대한 사주를 여명사주를 간명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